안녕하세요, 어머님. 고3 국어를 맡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능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국어가 큰 변수가 돼서, 이제, 이번 올해 수능 시험 분석 한번 하고요.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이건 그냥 제 소개라서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학원 수업을 한 16년 됐고, 그리고 16년째 고3 애들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체에서 시작해서 대체에서만 이게 수업을 했던 사람이라, 이제 사실은 이쪽에서 보면 오랜 경력이 있는 그런 쪽에 속해요. 어머니. 이제 올해 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고3을 많이 안 다뤄본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고3을 좋아했어요. 이렇게 빡신 어떤 그런 일정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진짜 이번에 드리고 싶은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의 어떤 난도가, 엄매가 85점이 나왔죠, 1컷이. 그게 어떤 때랑 굉장히 유사한 점수면 2022년 수능이 정말 불이다. 근데 그때 수능은 어머님들이 그냥 지금은 어렵다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가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근데 그때 수능 시험지를 딱 펼쳐보시면 아세요. 한 3문장을 읽어보면 정말 어렵구나가 시험지 자체 속했던 정말 불. 그때 수능 시험이 아이들한테 요구했던 어떤 그 난도와 독해력은 굉장히 높았거든요. 불수능이었죠. 그때 엄매일 것이 85점이었어요. 이번 수능이 그럼 그때만큼 어려웠냐? 그래서 제가 점수 컷을 보고 까탈스럽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시험 보고 나서 1컷이 85점이 뜰 거라고 생각 못합니다. 85점이라는 1컷의 등급 컷은 그때 정말 불이었을 때, 2020, 그리고 제가 85점의 등급 컷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살짝 까탈스러웠다고 생각했지만, 엄매일 것이 85점이 떴다는 것에는 되게 큰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아이들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어머님 세대랑도 다르고 저희 세대랑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약점이 굉장히 선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큰 고생을 하죠. 그 약점할 생각하시고 약점을 체킹한 다음에 해결 과정을 거치셔야, 어떻게 보면 그전 세대나 이전 세대가 갖고 있지 않은 약점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부대로 공부를 한다 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일단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첫 번째 아이들의 문제점은 시간이에요, 어머니. 먼저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국어가 45문제에 80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진짜 많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1컷이든 2컷이든 시간이 충분했다라는 친구는 없어요. 모든 국어에서 일단 한 지문 정도 못 푼다. 좀 심해지면 한 지문 반 내가 못 풀었다. 그래서 사실 풀 수 있는 시간만 있어서도 다른 얘기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풀 시간 자체가 부족한 거. 그리고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타임 어택이 들어오면 제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 이렇게 차분히 네 속도에 맞춰서 읽어. 그럼 괜찮은데, 이게 짧은 시간 동안 앞에서 누가 시간을 재고 있어. 그것만으로 애들이 약간 이렇게 멘탈이 나가서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모든 수능 국어는, 뭐 국어 시험이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시간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5문제 80분이라는 이 80분이라는 시간이 실제로 그냥 정상적으로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때 낼 수 있는 45문제의 시간이냐면 아니에요, 어머니. 평가원은 그 시간을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면 살짝 부족하게 일부러 측정을 한 거예요. 평균적이고 정상적인 어떤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냥 차분하게 45문제를 풀었다, 읽었다. 한 80분이 안 걸립니다, 어머니. 더 걸려요. 한 100분 걸려야 돼요. 45문제를 푸는데. 근데 이들이 평가원이 시간을 80분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죠. 뭘 측정하고자 하면, 이게 국어의 첫 번째 측정 과정이에요. 얼만큼 안에서 체화됐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오랜 시간을 굉장히 주면 낯설어도 좀 할 수 있죠, 어머니. 근데 이제 시간을 적게 준다는 얘기는, 네 안에서 얼마나 훈련지가 오랫동안 일어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잘 튀어나온,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합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적게 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어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시간을 측정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요즘 친구들의 문제가 있죠. 요즘 친구들의 어머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글을 예전처럼 본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글을 읽고 자란 세대가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은 영상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 세대나 저희 세대, 사실 우리는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글을 접한 횟수 자체가, 저희가 좀 놀았다 그래도 만화책 보고 컸던 세대예요. 만화책도 글이거든요. 그 얘기는 글을 숨쉬는 것처럼 많이 접한 세대. 이 세대는 훈련을 어느 정도 시키면 시간 내로 들어와요. 진입을 해요. 왜냐면 이게 공기처럼 접했으니까. 근데 요즘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번도 글을 공기처럼 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국어 수업 일주일에 3시간 주구장창
왕창 하더라고. 3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어머니. 그 수업 동안 내가 이걸 보더라도 그 접하는 표면적을 너무 늘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성실하게 괜찮아 실력이 끌어올려지면 언젠가 시간 안에 들어올 거야로 시간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모든 친구들은 그래서 예전에는 시간 얘기가 있었으나 이렇게까지 아니었어요. 지금은 모든 친구들이 시간의 부족에 시달리고 약간 내가 도대체 짧은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내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얘들이 원하는 것이 체화된 국어의 시간인데 체화가 너무 약한 것.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제가 국어 선생이잖아요, 어머니. 애들을 어쨌든 이게 체화돼야 시간이 맞추니까 양을 끌어올리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3학년 1년 성실하게 자 숙제하라는 거 하고 읽으라는 거 읽고 그러면 애들이 시간 안에 들어오냐? 충분히 못 들어와요. 이게 첫 번째 문제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체킹하는데 자 독해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려 글을 열심히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 독해력. 저희가 의도라 그러죠. 이거 들어보시면 언니 요즘 애들이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남이 무슨 얘기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약간 귀 기울이는 걸 잘 못하고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끌리는 것, 내가 신경 쓰이는 것 이게 중요하지. 가끔 요즘 애들하고 부모님이 얘기를 해보셔도 한참을 얘기해도 얘가 부모님이 얘기한 얘기를 정확하게 못 봤거든요. 나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걸 기억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자기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사실 읽기인데 다른 사람의 의도에 집중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귀에서 귀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얘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글을 어떻게 읽냐면 글을 읽어요. 그럼 무엇을 기억하냐? 내가 꽂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 시켜보세요, 가서. 글을 읽고 이걸 반드시 물어보셔요. 뭐가 기억나?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꽂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 이건 글을 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잡아놓은 내용이 있겠죠. 어머니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써놓은 것.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얘가 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써놨는지 관심이 없고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야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글을 읽고 나서 나는 A가 좋아서 A를 기억했어요. 문제는 B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B를 물어봐요. 근데 얘는 A만 기억났단 말이죠. 그럼 A를 가지고 B를 푸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출제 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면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 네가 나한테 뭘 물어보고 싶니?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애 포인트를 맞춰줘야 되는데 어머니 진짜 안 돼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요즘 친구들이. 그래서 가르칠 때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어머니 이건 저희들이 고3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등급은 점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이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 이거 보이시면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은 정확하게 문학 소요 시간이에요. 저희가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애들이 처음에 오면 분석을 좀 해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죠. 점수 안 물어봐요. 너 몇 등급이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문학 몇 분 걸리니라고 물어봐요. 문학을 1등급의 기준입니다. 어머니 25분 컷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학의 내지분을. 근데 자 2학년의 평균은 평균 문학 내지분 분대 3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죠. 비문학이 어려워졌습니다. 까탈스러워진 거 맞아요. 근데 비문학이 너무 까탈스러워서 못 본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가지도 못한 거예요. 문학을 풀다가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 읽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찍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라 실제로 이제 비문학이 어렵기 때문에 비문학부터 공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3학년 애들도 이런 게 있어요. 비문학을 공부해야 약간 3학년의 간지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문학하면 막 단어도 또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약간 그게 좀 이렇게 짜치게 느껴지고 이런 게 조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간을 줄여놔야 돼요. 비문학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국어의 어떤 등급은 문학 시간만으로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실제로 1등급 라인을 빠르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비문학을 쌓아 올려도 사실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죠. 비문학을 아무리 해도 문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문학은 난도가 쉽고 풀면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게 첫 번째 이제 시간이
중요해지는 이유고 이것 때문에 등급이 결정된다는 거 그리고 이건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정말 중요한 얘기다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내 의도가 아닌 그의 의도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된다. 애들한테. 일단 어머니 그게 잘 안 된 사실은 이 아이들의 점수 등급 컷이 이런 것은 그 두 가지가 잘 안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 내로 못 들어봤고 남의 출제들을 명확하게 모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너무나 어려웠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어머니. 작년 수능보다는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1컷을 85까지 내려갈 만큼 이게 난리였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 두 가지에서 요즘 세대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일단 이번 수능 이제 26년도 수능의 등급컷 보시면 어머님 아시는 것처럼 엄매 85에 화작 89컷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화작이 4점 정도 항상 비슷합니다. 어머니. 4점에서 3점에서 4 정도 이 등급컷 자체가 높습니다. 근데 왜 어려웠느냐? 문학을 어머니 보시면 문학이 디테일한 문제를 요구합니다. 이제 저희가 타임 어택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시간을 커버치는 방법을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점수를 못 빼요. 3학년한테. 이 독해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이렇게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는데 3점짜리를 저희가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빨리 풀 수 있는 3점짜리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3점짜리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디테일 문제라 그래요. 모든 문학이 첫 번째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다 디테일했어요. 디테일은 평가원이 정확하게 노리고 어떻게 만든 거냐면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좋겠어. 시간이 소요됐으면 좋겠어. 그게 난이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도 이제 난이도 높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문학에서 시간 소요를 시키고 비문학을 살짝만 어렵게 만들어도 시간 부족한데 살짝 더 어려워졌죠. 그럼 수능에서는 굉장히 격렬한 난도로 다가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점수 컷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학의 3점짜리가 모두 다 디테일했어요. 굉장히 선명하게 요구됐기 때문에 아마 2등급, 3등급이다. 시간의 소요가 35분 이상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1등급으로 데리고 있었던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문학을 25분 컷 안으로 평상에 사설을 풀어요. 근데 이게 가면 수능시험장으로 가면 딜레이가 좀 있거든요. 긴장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25분 컷을 풀던 친구들도 28분 이렇게 걸려요. 35분은 평상시에 30분에 풀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1 아래랑 2 윗라인이에요. 이 정도로 걸렸으면 35분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얘기는 비문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부족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비문학은 어려운 게 맞습니다. 비문학은 이제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비문학이 그 시험 문제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나오는 광고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나중에 후속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번에 떴더라고요. 비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이게 12번 문제입니다. 비문학의 3점짜리. AI한테도 줬는데 AI가 못 풀더라. 뭐 이런 문제로 이렇게 뜬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는 저희가 가르친 방법에 따르면 굉장히 쉽게 풀려요. 단지 저희가 정말 까탈스럽다고 생각했던 건 2점짜리입니다. 2점짜리가 다른 게 없어요. 디테일을 많이 물어봤는데 3점짜리 디테일을 많이 안 물어봤어요. 크게 물어봤는데 2점짜리 디테일을 물어볼 때 어머니 이게 수법이에요. 조금 어려워도 3번이 있고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이 확실하게 지워진다. 그럼 상관할 수 있죠. 근데 옆에 선지를 하나씩 같이 깔아놨어요. 3번하고 옆에 아리까리한 4번을 같이 둡니다. 그러면 갑자기 난도가 훅 올라가요. 왜냐면 이게 나머지가 지워지고 하나가 있으면 약간 아리까리해도 이거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훨씬 더 선명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의 2점짜리의 난도가 확실히 상승한 것이다. 상승한 것이 맞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려요. 3점짜리보단 2점짜리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학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비문학이 들어갔는데 헷갈리는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킬러는 없다. 킬러는 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평가원이 굉장히 오래 해요. 그리고 실제로 킬러가 나온 건 아니죠. 킬러는 언제 얘기하는 거면 예전에 그 18학년도, 2022학년도 정말 뭐 이때는 킬러가 있었죠. 킬러는 없었죠. 준 킬러가 많았을 뿐. 그래서 굉장히 까탈스러운 시험이었을 것이다. 실전에서 봤을 때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정확하게 뭘 가르친 거냐면 어머니 남의 의도를 읽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체화된 시간 채우시려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글을 공기처럼 접해서 정말 시간 내에 근본적인 독해력으로 어디까지 도달하시려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타고났어야 돼요. 막내를 낳으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왜냐하면 삼수생 중에서도 크게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읽는 속도가 느리고 글을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그게 물론 뭐 예전 세대가 좀 나았지만 요즘 세대는 그게 조금 더 로딩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간 내로 해내는 애는
훈련으로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국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외제차 값을 집어넣어도 안 된다는 게 근본적으로 성실하게 들어가셨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속 뒤에 다른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92.1점까지만 올라와. 91점이 딱 어느 정도냐면 정확하게 1등급뿐 아니고 2등급도 아니고 1등급과 2등급의 중간 라인. 성실하기만 했을 때 2점짜리를 어지간히 맞출 수 있는 점수가 91점. 거기서 6점은 이렇게 채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97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점수가 나오죠. 이제 그걸 위해서 저희가 고3반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모고반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모고반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르쳐요, 어머니? 그러면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되게 그 반에서 이렇게 빈둥빈둥거리는 남자애들이 있어요. 여자애들은 조금 이렇게 오면 또 막 열심히 하고 막 하면 숙제도 하고 이러는데 남자들이 정말 이런 일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딱 보면 알거든요. 왔다 갔다만 해요. 안 끊어요. 왔다 갔다 해요. 숙제도 안 해요. 엄마도 약간 이제 포기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3점짜리를 다 맞춰요. 수업 듣고 3점짜리 문학에 3점짜리와 비문학에 3점짜리 다 맞춰요. 근데 저도 걔네가 맞추는 게 신기하단 말이죠. 왜냐면 저는 걔네 독해력을 알잖아요. 불러다 물어봐요. 어떻게 맞췄냐? 그럼 걔네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애들 오래 들었던 애들이요. 그러니까 와서 이런 게 있어요. 막 근본적으로 무슨 뜻인지 해보자. 그러면 애들이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 공부를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자자 봐봐. 찍을 수 있어. 에너지를 줄여줄게 해서 시작하면 그때 눈이 반짝 반짝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러시고 반짝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그걸 오래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짧게 들으면 못해요. 어머니 이거 한 번 듣고 나서 이제 가서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실 것 같잖아요. 얘기해 주시면 애들이 그걸 다음에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시험장에서 못합니다. 너무 긴장도가 세니까 약간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이 된 그리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해서 주어를 보라 그러는구나. 이래서 본문에서 중시적인 개념을 찾아 이렇게 이해가 돼서 이게 시험장에 튀어나오려면 체화가 돼야 되는데 모고반은 사실 시작을 왜 했냐면 재수생 때문에 했습니다. 재수를 시키고 싶지 않다. 물론 어머니 재수는 요즘에 뭐 너무 흔한 얘기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시대인재 재수반이 이미 티오가 끝났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다들 이렇게 다들 대학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도 재수라고 재수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재수를 해도 되니까 편하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재수생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재수생 애들이 모의고사를 1년에 한 90회 봅니다. 1월부터 보이잖아요. 모의고사를. 모의고사를 본다는 건 이 과정을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어머니. 일반적으로 이론 수업은 3시간 동안 와서 아무리 이론을 빨리 친다 하더라도 비문학 두 지문, 문학 두 지문 외에 더 이상의 지문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이론 수업을 오래 들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이론을 오래 했다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본 경험치가 굉장히 적다. 근데 이 찍는 과정이라든가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손으로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험치가 많아야 돼. 남의 경험치 말고. 이론 수업은 남의 경험치를 가지고 내 경험치 그냥 착각하는 과정이에요.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 수업을 오래 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모의고사를 풀어본 경험치가 굉장히 적어서 일반적으로 고3에 올라가서 모고반이라는 이름이 붙여있지 않는 한 아이들은 어머니 모르시죠? 6월에서 7월까지 이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약간 일반적인 그 수능 국어반을 들었던 친구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했어도 모의고사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해요. 여름방학부터 어머니 그 모의고사를 풀리시면 주에 뭐 한 1회에서 2회 정도 풀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30회 정도 모의고사를 풀고 가죠. 그게 3학년의 현실이에요. 근데 고3 애들, 그러니까 재수생 애들이 들어가자마자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해서 주구장창 푼단 말이죠. 그러면 훈련을 90번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비빌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고반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론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실전을 하고 이론을 해. 문제를 많이 풀어. 단지 모고반은 처음에 너무 막 기초가 안 돼 있다. 그럼 듣기 힘들죠. 근데 기초가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모고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횟수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모고반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재수생의 모고 횟수를 맞춰줄게. 그래서 모고반은 1년 365일 휴강이 한 주도 없습니다. 저희 수능 전주까지 수업했어요. 모의고사는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가르친 것들이 시험장에 튀어나오는 거 굉장히 어머니 이게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시험장에 그걸 뽑아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갑자기 얘가 멘붕이 와서 덜덜덜덜 떨기 시작했다. 그럼 어머니 그 6년 몇십 년 쌓아놓은 거 그 한순간에 끝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훈련지를 굉장히 공들여 썼습니다. 그게 모고반이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모고반을 1, 2년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래 진행한 반인데 이번에 이론반이 생깁니다.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이 출제 의도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뭐 공부를 해보든가 말든가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든가 말든가 그럴 건데, 어머니 그 출제 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얘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걸 온전히 100 이해해서 뭔가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해한 100만큼의 온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이해를 해서. 그러면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맞춰지지도 않고, 동시에 이런 게 있거든요. 너무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떠요. 이 얘기는 글을 잘 읽는다 못 읽는다는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 시간 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시간을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상태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처음 만들어서 어머니 항상 모고반만 진행을 했거든요. 목요일엔 이론반이 생깁니다. 근데 이론 통합반은 어머니 보이시면 일반적인 수능반은 이론을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합니다. 저희는 이론을 4개월에 마무리할 거예요. 더 길게 뽑을 수가 없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압축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 거예요. 이론반이 처음에 오면. 근데 저는 이런 다급함이 있어요. 2학년, 3학년 여름방학 이후에 그래도 점수가 안 뜬다. 어머니 그럼 정말 불안한 시간을 견디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점수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정적인 1등급을 생각하시면 어머니 그거 아닙니다. 3월쯤에 결정이 끝나야 돼요. 3월에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애가 내가 문학을 한 100작품 정도는 독해한 것 같아 라는 얘기는 나와야 돼요. 그러면 1등급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은 3월에서 4월 나는 것이지 7월 8월에 나는 게 아닙니다. 7월 8월에 어떤 그때부터 해서 점수를 낼 수 있다는 얘기는 재수생이나 삼수생이라는 뜻이지 현역은 아닙니다. 제가 후반부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안 늦었다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한테도 그래요. 내년 3월까지야. 그때까지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이 제일 힘듭니다. 겨울방학 동안.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론반을 너무 이렇게 약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만들었고, 단지 강하게 이론을 앞부분에 4개월 하고 그리고 나서 모고반으로 똑같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4개월 이론, 6개월의 실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기본 이론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엄매 특강이 저희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매 특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근데 화작도 저희가 겨울방학에 특강을 할 거예요. 그 화작 엄매가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언니. 이론을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뭘 물어보고 싶은지 알아요. 특히 화작. 근데 화작은 이제 겨울방학에 저희가 특강 예정인데, 이제 4시간짜리 특강 한 번만 들어도 뭘 물어보는지 알아요. 화작에서 계속 틀리는 이유는 글을 못 읽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니. 비문학처럼 읽어서 그래요. 화작은 비문학이 아닙니다. 출제 의도가 달라요. 엄매도 마찬가지인데 이론이 좀 돼 있을 수 있죠. 이론 돼 있다고 엄매를 다 맞추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은 아마 그 3학년 아니고는 모를 거예요. 방점이 안 나와요. 시간 내로 못 들어와요. 왜냐면 제가 뭘 물어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문장 구조를 물어보고 싶은데 자기 혼자 품사 찾고 안 찾고 뭐 이래서 틀려요. 그걸 가르칩니다. 그걸 가르쳐야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설명회를 들으셨을 겁니다. 오랜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